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드는 새댁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이지 비밀이 없나 봐요. 과거에 했던 말 한마디가 탄로나 하루아침에 공직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학창시절에 벌인 잘못된 행동으로 내 세상에 신상이 털려 직장을 잃기도 하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업자득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에 빠져있던 저희 부부는 그 일로 인해 졸지에 이혼 위기를 맞게 되었죠. 아예 남이면 몰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돈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맞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친정과 시댁 사이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연하남 연상녀 커플이에요. 엄마가 아빠보다 2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실 때 보면 아빠가 엄마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걸 종종 볼 수 있었어요. 누나,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엄마도 엄마 입장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누나가 이해 좀 해줘. 대신 내가 더 잘할게. 그러면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살벌하게 이러시죠. 넌 이럴 때만 누나냐? 이제 그 누나 소리도 징그러워. 사람 속은 다 뒤집어 놓고 누나 하면 다냐고. 상황이 이쯤 되면 눈을 부릅뜬 엄마의 모습에 겁을 먹은 아빠는 엄마를 피해 도망갈 장소를 찾아요. 바로 제 방이죠. 아빤 왜 엄마한테 매번 져? 덩치는 엄마보다 훨씬 크면서. 지는 게 아니야. 져주는 거지. 엄마를 이겨봐야 뭐하겠니? 집안만 시끄럽지. 내가 다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는 거란 걸 우리 딸내미가 알아줬으면 좋겠네. 아빠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희 아빠는 무지 심한 겁쟁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동네 애들한테 맞고 다녔다고요. 지보다도 훨씬 쫓겨난 애들한테도 치어 터지고 다녔으니 말 다 했지. 지 형들은 때리면 때렸지 맞고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네 아빠는 누굴 닮아 그런지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형들한테 하도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건지 아빠는 무척이나 심약한 타입이었어요. 그러니 여자인 엄마가 오히려 남편을 보호하러 나설 판이었죠. 나이까지 2살이 많아서 그런가 가끔 보면 엄마는 아빠를 막내 동생 보호하듯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아주 쬐끔 드센 저로서는 이런 아빠가 답답할 때가 많긴 하죠. 그런데 엄마 말로는 아빠가 예전엔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무렵으로 저희 부모님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시던 때였어요. 당시 오후 시간에는 엄마가 저를 하원시키고 집안일을 하느라 가게를 비우고 집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가게는 아빠와 아르바이트생이 지키고 있었고요. 말도 마라. 너 데리고 막 집에 들어왔을 때였는데 네 아빠가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 들어오더라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얼른 나보고 가게에 가보래. 아니 왜?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엄마 보고 가게에 가래. 내 말이. 암튼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게로 달려갔더니 알바생 혼자 가게에 있더라고. 일단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그걸 듣는 내내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니까. 상황은 이랬어요. 알바생이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빵 포장을 하는 사이 아빠는 길 건너 사진관에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하필 그때 노숙자 하나가 저희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가게에 여자 알바생 하나만 있는 걸 본 노숙자는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말했고 노숙자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란 걸 파악한 알바생은 기지를 발휘해 금고가 망가져서 못 연다고 한 거죠. 그 말에 노숙자는 씩씩거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아빠는 그런 상황을 길 건너에서 가게 전면창을 통해 보았던 거예요. 그리곤 집으로 달려온 거죠. 사모님, 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사장님 남자 맞아요? 저요 다 봤거든요. 길 건너에서 강의 상황 다 보고도 도와주러 달려오기는커녕 겁에 질려 도망가는걸요. 아까 가게에 들어온 노숙자가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진짜 칼까지 든 강도였으면
생각하기도 싫어지네요. 저 사장님한테 완전 실망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아빠를 엄청 혼냈어요. 딸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내 가게에서 남의 집 딸내미가 위험에 처했는데 도망을 칠 수가 있냐고요. 도망을 칠 거면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도움이라도 청할 일이지 왜 집으로 왔냐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찰보다 누나가 더 세잖아. 어이가 없어서 참. 네, 저희 엄마가 세긴 세죠.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아빠가 엄마한테 반한 것도 그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방과 후 집에 가다가 같은 학교 날라리들한테 삥을 뜯기고 있었다나 봐요. 그때 마침 그 골목을 지나던 엄마가 그걸 보고는 날라리들을 발차기 몇 번으로 제압하고 아빠를 구해줬대요. 그날 이후 아빠는 초콜릿이며 머리핀 같은 걸 사들고 엄마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아빠가 엄마가 다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빠는 엄마를 보호자로서 선택한 셈이었어요. 아빠의 심약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차고 넘치죠. 중국집이든 치킨집이든 아빠는 아무리 배달이 늦어도 닭달 전화를 하는 법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식에 침 뱉을까봐 겁나서 그런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어디를 가든 컴플레인은 절대 안 하시고요. 혹시라도 상대가 기분 상할까봐 아무리 어린 사람한테도 절대 반말을 안 하세요. 사람들은 이런 아빠를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지만 그런 아빠를 대신해 매번 총대를 매야 하는 엄마로서는 밑을 노르신 거죠. 그런데도 이날 이때까지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잘 사시는 걸 보면 천생연분이긴 한 것 같아요. 심약한 아빠의 든든한 방패처럼 살아가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저 역시 남자를 내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스러움보다는 오히려 유약한 모습에 더 끌리게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반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저희 팀 막내였는데 180이 넘는 키에도 어찌나 호리호리한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행동도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남자라기보다는 보호본능 돋게 하는 예쁜 여학생 같았죠. 나이도 저보다 1살 어린데다 말은 또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직속사수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일부러 둘이 붙어있을 시간을 만들고 회식 자리에선 술을 잘 못 마시는 남편을 대신해 흑기사 노릇도 해줬어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 대신 술을 마시고 취한 저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렇게 남편 꼬시기에 공을 들인 지 반년 만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귀어 보니 남편이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내 보호 아래 있던 사람이 제 남자친구가 된 순간부터는 오히려 저를 보호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내가 리드하는 연애만 하다가 남편한테 주도권을 뺏기게 되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치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전전긍긍하고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진짜 내가 여자가 된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장난으로 누나라고 해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이러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에 무슨 누나야. 차라리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그럼 내가 오빠 노릇은 해줄 테니까. 곧 죽어도 남자라고 자존심을 세우는데 그 모습도 귀엽더라고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은 누나 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저한테 미루고 툭 하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만 했었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저랑 만나기로 한 날이면 늘 저희 집까지 차를 끌고 와서 태우고 나갔고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곤 했거든요. 장미꽃 한 송이라든가 헤어핀이라든가 마카롱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평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거에 명품백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금슬이 좋은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나도 나중에 다정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점에서 남편은 딱 제 이상형이었죠. 그래서 사귄 지 2달도 되기 전부터 넷이 윗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결혼은 3년이나 더 지난 후에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남편이 저보다 사회생활이 늦어서 결혼 자금을 좀 모아야 했거든요. 집안이 넉넉지 않아서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까지 늘 자기 손으로 벌어서 썼던 남편으로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른이 코앞으로 다가온 저로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만겁의 세월만큼이나 길게 느껴졌었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3년 만기 적금이 완성된 그날 저희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만큼이나 오매불망 제 결혼을 기다리시던 부모님은 무척이나 환대를 해주셨고 기분 좋게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주 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르긴 해도 아버님이 남편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며 시댁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50대 중년임에도 체격이 엄청 좋은 분이 문을 열어주시지 뭐예요. 게다가 인상도 꽤 강해 보였어요. 좋게 말해서 강한 거고 얼굴에서 웃음기만 빼면 조폭 같은 분위기였어요. 살짝 동공에서 지진이 났지만 애써 감정을 숨긴 채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20평대 중반의 빌라였지만 집안을 깔끔하게 꾸며놔서 답답함 없이 시원해 보였어요. 주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달리 여리여리한 천상 여자 스타일이었죠. 보니까 남편이 어머님을 닮은 거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가 준비해간 양주를 받아 드시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이 비싼 걸 다 사오고 집이 좀 사는가 봐. 농담이에요. 그래,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고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아버님은 회사원이신가? 아니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나? 아버님은 성질이 꽤 급하신 편인지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서너 개나 되는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내셨어요. 제 대답을 들으신 후에는 꽤 만족스러우셨는지 바로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말을 놓으시더군요. 갑작스런 호칭 변화에 좀 놀라기는 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3년 동안 결혼을 바라왔던 저로서는 너무도 듣고 싶은 호칭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버님은 선물은 사온 사람 앞에서 써주는 게 예의라며 반주로 제가 사간 양주를 드셨어요. 그리고는 살짝 오른 치기에 기분이 좋으셔서 그랬는지 목소리도 커지고 말씀도 많아지셨죠.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 꼴이지만 그래도 젊었을 땐 주먹 깨나 썼던 사람이야. 그땐 근육도 엄청 났었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게 아쉽네. 우리 며느리 친정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시원시원한 우리 며느리 성격을 보면 분명 나랑 잘 맞는 분일 것 같은데. 차마 아버님 앞에서 심약한 우리 아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미소로 상황을 모면했어요. 내가 남편을 보고 내 멋대로 시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아버님도 분명 저와 같을 거라 생각했지만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돈간에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며 자신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이참에 저희 아빠도 아버님을 닮아 좀 남자다워졌으면 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죠. 양쪽 집 모두 저희 결혼을 환영해주는 분위기라서 왠지 축복받은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 이러면서 하루빨리 식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서둘러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도 마침 저희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예약이 가능해서 시작부터 조짐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당시만 해도 뭐 하나 막히는 것 없이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섣부른 기대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그 순간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20여 분 일찍 도착한 저희 식구는 먼저 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룸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안절부절하시며 인사도 나누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랑 엄마는 무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랬는데 아버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바깥 싸더니 많이 긴장하신 모양입니다. 실은 나도 긴장을 해서 그런가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겠어요. 안사돈들끼리 먼저 얘기 나누고 계세요. 아버님은 저희를 배려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는지 룸을 나가셨어요. 두 아버님이 안 계신 동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각자 자식들에 대한 얘기며 의례적인 인사말들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10여 분쯤 지나자 두 아버님들이 나란히 룸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 담배를 안 피시는 아빠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아버님이랑 같이 계시느라 냄새가 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저희 아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초조한 듯 마른 입술에 자꾸 침을 바르시는 것도 그렇고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셨죠.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안 좋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아니야, 나 괜찮아. 긴장이 돼서 그런가 봐. 얘도 참, 왜 당신이 긴장해요? 당신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아버님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승원이 넌 여전하구나. 툭 하면 긴장하는 걸 보니. 아참, 안사돈, 그거 아셨습니까? 승원이랑 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 녀석을 사돈으로 만나게 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 애들이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어머, 그래요? 세상 참 좁다더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아무쪼록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친구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처럼 살뜰히 보살필 테니 사부인께선 아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안사돈을 닮아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모양입니다. 승원이 저 녀석은 학교 다닐 때도 눈에 안 띄게 조용하기만 했거든요. 얌마, 너 결혼 잘했다. 이렇게 멋진 와이프를 다 만나고 부럽다 부러워. 아버님은 웃음꽃이 피는 얼굴로 상견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셨어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대기만 하셨죠. 분명 뭔가가 불편하신 모양인데 날이 날인지라 아빠한테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그날은 그냥 넘겨버렸네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두 아버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결혼 준비는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동창과 사돈을 맺게 돼서 기쁘시다며 어지간한 건 다 저희 쪽에 맞춰주셨거든요. 저랑 엄마는 시아버지 배려에 많이 고마워했죠. 저희 아빠만 빼고요. 여보, 당신은 친구 잘 둔 줄이라 알아. 딱 보니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사돈은 당신이랑 동창이라고 번번이 우리 쪽 편의를 봐주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뭐 느껴지는 거 없어? 느끼긴 뭘 느껴. 미안하지도 않냔 말이야. 친구는 애들 혼사에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상견례 때부터 표정이 그게 뭐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세상 억울한 표정만 짓고 말이야. 설마 당신 우리 가연이 시집 보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동창 사이에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마음이 심란해서 그래. 아빠 표정은 분명 예전과 달리 많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단번에 알아볼 정도로요. 그런데도 아빠는 한사코 아무 일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는 무사히 결혼식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엔 시댁의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었지만 4번의 명절을 지내는 동안 저도 시댁 분위기에 익숙해졌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무던한 분이시라서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사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무표정에 말수도 적으셔서 속을 알 수 없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 속도 깊고 정도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첫인상과 많이 다른 사람은 오히려 시아버지셨어요. 호탕하고 서글서글한 줄 알았던 아버님은 이기적인 면이 많고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나쁜 버릇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게다가 공짜는 또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뿐이셨죠. 아가, 니네 회사에서 행사하고 남은 사은품 좀 없냐? 작년에 마스크며 휴대폰 홀더 같은 것도 갖다 주더니 올해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오냐? 혹시 니네 친정으로 죄다 가져간 거 아니니? 아,
올해는 사은품을 많이 안 찍어서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버님, 저희 회사 로고 찍은 사은품 쓰시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희 회사 제품이 어린 친구들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 사은품도 다 애들용이잖아요. 어른들이 쓰시기엔 좀 그럴 텐데요. 공짜로 받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품에 상관없이 사은품 남으면 바로바로 가져와. 아예 박스채 가져오면 더 좋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집에 쌓아두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내시네요. 보면 아버님은 뭐든 얻어다 집에 쌓아두는 편이고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그걸 빼다가 주변에 나눠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다이어리랑 미니 달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가게 오픈 20주년을 기념해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한테 선물로 줄 거라면서요. 에이, 이런 걸 요즘 누가 쓰나? 가게 상호가 대문짝만하게 찍혔는데. 하긴 우리 시아버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긴 하겠다. 왜? 네 시아버지가 어떻길래? 말도 마. 우리 아버님은 공짜라면 관 속에 묻혔다가도 번쩍 눈 뜨고 일어나실 분이거든. 나보고도 회사 사은품 남은 거 가져오라고 수시로 전화하신다니까. 인턴이나 사원급이야.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으니 사은품 몇 개 집어가도 뭐라 안 하지만 난 명색이 팀장인데 그걸 어떻게 챙겨와? 사람들 눈치 보이게. 그래서 사은품 다 나갔다고 했더니 언젠가는 회사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말로는 며느리가 일하는 사무실 구경 왔다고 하시는데 내가 우리 시아버지를 모르겠어. 눈을 부릅뜨고 사은품 남은 거 없나 찾으시는 눈치더라고. 어찌나 귀신같이 찾아내시는지 결국 쇼핑백으로 한가득 얻어가셨다니까.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사돈이 왜 그러셨다니? 애들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선. 그래, 박서방은 뭐래? 보라긴 자기도 창피해 죽으려고 그러지. 앞으로도 사은품 받겠다고 회사로 찾아오실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라니까. 그날 제 걱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저희 회사에서 제품 출시 행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오시는지 남편이랑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니까요. 아버님이 회사로 찾아오실 때마다 직장으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용돈도 드리고 택시도 태워 보내드리곤 했는데 좀처럼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하루 날 잡아 시댁으로 갔어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몰라. 암튼 오늘은 아버님한테 다시는 회사로 안 오시겠다는 다짐을 확실히 받아내야 돼. 당신도 절대 물러서면 안 돼. 뭐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부부는 차 안에서 굳건한 결의까지 하고는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얘기를 들으신 아버님이 콧방귀를 뀌시지 뭐예요. 글쎄다. 가고 말고는 그때 가봐야 알겠는걸. 그러게 애초에 니들이 알아서 가져다 줬다면 내 발로 찾아갈 일은 없었을 거 아니니. 무작정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니들이 이 애비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했던 걸 반성해야 하지 않겠냐? 난 뭐 그렇게 생각한다. 아버님, 저희 정말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은품 그깟게 얼마나 한다고 자식들을 이렇게 창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오신 물건들 아버님이 쓰지도 않으시잖아요. 창고에 가면 아버님이 그렇게 받아다 챙겨놓은 온갖 사은품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건 알고나 계신가요? 필요한 사람이 쓰게 두면 될걸. 왜 아버님이 가져오셔선 쓰레기를 만드세요? 이렇게 물건 버리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 버릇없게 시아버지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바락바락 대들어. 너 아주 뚫린 입이라고 잘 도짓거리는데 네 친정에서는 이런 거 보고 가만 두는지 몰라도 난 그 꼴은 못 본다. 내 집에서 내 말이 법이고 내 행동이 진리야. 여보, 승원이네 전화해서 둘 다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어서.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켰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여보, 그만하세요. 애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옆편 내가 어디서 내 말에 토를 달아.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너까지 날 무시하냐고.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지랄을 하는데 나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직접 승원이랑 처불러서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아무도 나 말리지 마. 결국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랑 엄마까지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한창 바쁜 금요일 밤에 시아버지 호출을 받고 온 아빠랑 엄마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잔뜩 긴장을 한 채 오셨어요. 아버님은 아빠만 따로 방으로 부르셔선 두 분이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셨죠. 고성이 오고 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조용했어요. 엄마는 친구 사이라서 대화로 잘 푸나보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안사돈, 내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안사돈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가연이 아버지가 학창시절에 우리 그이한테 많이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이가 못살게 굴고 돈도 뺏고 그랬다더군요. 시작부터 충격적이었던 어머님의 얘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희가 상견례를 한 이후 아버님은 저희 아빠를 집으로 부르셨었대요. 저희 앞에서 예단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과 달리 저희 아빠한테 1,0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저희 엄마도 모르는 사실이라 시어머니 말에 다들 꽤나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 툭 하면 저희 아빠를 불러내 계산을 하게 하셨고 술김에 저희 아빠 멱살을 준 채 집까지 끌고 온 적도 있다더라고요. 거기다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아빠한테 가게 사은품을 가져오라고 시켜서는 창고방에 잔뜩 쌓아두시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창고방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저희 식당 상호가 찍힌 다이얼이며 미니 달력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본 엄마 표정이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어째 내가 가게를 비울 때마다 사은품이 푹푹 줄어든다 했더니 그게 다 여기에 있었네? 죄송해요 안사돈,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바깥 사돈께서 애들한테 창피하니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과는 잘못한 놈한테 받아야 맞는 거죠. 안사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대신 저 오늘 사과 제대로 받고 갈 테니까 내가 무슨 일을 벌이든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말을 마친 엄마는 아빠와 시아버지가 있는 안방 쪽으로 가 방문 문고리를 돌렸어요. 하지만 안에서 잠근 탓에 칠척 소리만 나고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제 남편이 열쇠를 찾아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맙소사, 두 아버님이 안방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를 깔고 뭉갠 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빠는 숨이 막히는지 터질 것처럼 빨간 얼굴로 헉헉대고 있었죠. 그걸 본 엄마는 눈이 뒤집혀서는 그대로 달려가 아버님 얼굴을 정통으로 걷어찼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 얼굴은 회전문 돌아가듯 휙 돌아갔어요. 그리고 양쪽 콧구멍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 미친 여자가! 아버님은 코피를 확인하곤 울상이 되었어요. 그 사이 아버님 소나기에서 풀려난 아빠는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셨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들 보기 창피하신지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고개 들어. 당신이 왜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도 그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개망나니 짓한 인간이 고개를 숙여야지. 그러자 아버님이 씩씩대며 저희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누굴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남자들끼리 장난 좀 치는데 왜 옆에 내가 끼어들어서 난리야. 며느리가 누굴 닮아 드센가 했더니 지 엄마를 닮아 그런 거로구만. 그러자 엄마가 무섭게 다가가 주먹을 아버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때릴 듯이 훅 내밀었어요. 아버님은 겁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죠. 눈 떠. 장난 좀 쳐봤는데 겁먹으면 안 되지. 장난?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한테는 이게 장난이야? 이거 엄연히 범죄야. 내가 고소하면 당신 철창신세라고 알기는 알아? 그래, 그럼 막 고소하면 되겠네. 내 남편 하마터면 네 놈 때문에 잘못될 뻔했어. 그러니까 너도 똑같아. 그뿐이야? 그동안 내 남편 불러다 술값이며 밥값이며 강제로 결제하게 했지? 예단비 핑계로 1,000만 원 삥도 뜯었고 우리 가게 사은품도 강제로 가져다 골방에 쌓아뒀고 진짜 구질구질해서 내가 더 열거하기도 싫다. 이 치졸한 양아치 짓은 초딩들도 안 해. 하물며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이러고 싶었냐? 이놈의 개새끼야. 길게 말 안 한다. 조만간 그간 네가 삥 뜯어간 금액 정리해서 보낼 테니 일주일 안에 계좌로 보내. 안 그러면 바로 소송이야.
아, 니네 골방에 쌓아둔 우리 가게 사은품도 먼지 탈탈 털어서 고스란히 가져와. 돈으로 뱉어내기 싫으면. 알았어? 오늘은 내가 애들 앞이라서 발끝만 살짝 스쳐줬지만 다음번엔 얄짤 없어. 혹시라도 오늘 일로 내 남편 다시 건드렸다간 평생 네 궁뎅이랑 인사하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 옆엔 내가 진짜 미쳤나? 야, 그리고 너 왜 말끝마다 반말이야? 내가 땡땡고등학교 47기야. 네 두 학년 선배. 눈 까라 이놈아. 한 번만 더 내 남편 괴롭혀봐. 땡땡고교 태권도 베이스 실력 몸소 확인하게 될 테니까. 엄마는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울먹였고요.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버님뿐이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는 못 참겠다며 한마디 하셨어요. 이 인간아, 더는 쪽팔려서 너랑 못 살겠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만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혼하자. 이혼하고 앞으로는 절대 마주치지 말고 살자고, 이 화상아. 결국 아버님은 평생 무시하고 살았던 어머님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하고 남은 돈으로 저희 아빠한테 뜯어간 돈도 배상을 해야 했고요. 아버님은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까지 빼먹을 참이냐고 심하게 반발을 했지만 결국 돈을 갚고 말았죠. 저희 엄마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버님 일터로 가셨거든요. 거기다 합의 조건으로 저희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저희 아빠가 꼴도 보기 싫다고 안 받겠다고 하셔서 생략했어요. 저희 부부는 이 일로 이혼 위기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때문에 헤어지기에는 서로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넘기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눈물의 호소를 하신 끝에 저희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 이혼은 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무작정 피해자한테 관용을 베풀라거나 용서하라고 하기보다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던 간에 가해자가 제대로 사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은 결국 자신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테니까요. 세상은 더 바르게 변하고 그래서 더 살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